안녕하세요. 담독입니다. 현재 공포탐욕지수 탐욕 60점으로 빠르게 탐욕 구간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수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해서 약간의 수익은 볼 수는 있으시겠지만 수익보다도 손실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홀딩을 해야 됐었던 자리는 공포 구간, 극도 공포 구간 또는 반도체 단독적인 페닉스 셀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담으신 분들의 현재는 보유자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는 그 스타일을 공포 구간, 극도 공포 구간 그리고 어떤 특정 섹터에 이 페닉셀이 나오고 무서움이 극에 달했을 때 과감히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그 경험과 그 이후에 전체적인 증시가 탐욕, 극도 탐욕에 와서 수익이 크게 올라왔었던 그 경험을 쌓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거꾸로 탐욕 또는 극도 탐욕에 매매를 하셔서 손실 볼 확률이 크고 손실 보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고 하면 정작 공포, 극도 공포 왔을 때 섣불리 손가락이 안 가는 이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포와 극도 공포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에 달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 용기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공매도 상황 보시면 QQQ 61%, 스페이스X 59%, 다행히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QQQ가 현재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추세선 상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고용 발표에 따라서 올라와 줄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블 큰손 매매 상황 보시면 지금 현재 스페이스X 크게 매수했고요. 다른 종목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주간 매매는 보시면 현재 마소를 좀 많이 매수했고 애플도 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캐시도 언니가 스페이스X를 소량 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총 보유 물량 510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매 상황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10,000주 정도 매도세가 있었어요. 네, 지금 케빈 오씨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하나씩 볼게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케빈 오씨 연준 의장이 향후 발표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게 나오고 시장의 대출 비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에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9월에 발표되는, 즉 8월에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오늘 실업률 고용 데이터라든지 고용과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케빈 오씨 입장에서는 인하의 관점보다도 인상의 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케빈 오씨 의장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인상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8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금리 동향 저희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드리죠.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확률도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과 이란 간 중동 갈등 문제가 조금씩 실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동 지역 협상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다시 열기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며 중간 선거 전에 중동,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 급하게 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중동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중간선거 전까지의 금리라든지 중동 갈등 문제라든지 이 두 개 핵심 키워드만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0%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은 70%의 경우에 최소 10%의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고 10%의 하락은 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이건 단지 평범한 연도의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2번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6번 일어났다고 해요. 1990년도, 98년, 2015년, 2018년, 2020년 그리고 26년도에 1년에 10% 이상의 하락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80%, 48%, 10% 이상의 이런 상승률을 기록해줬다고 합니다. 5건 중에서 4건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해요. 10% 이상 하락세가
있고 회복되지 않았었던 그 중요한 이벤트를 보시면 2000년도 닷컴 버블, 2022년, 2022년 즉 이렇게 닷컴 버블, 코로나, 금리 충격이죠. 네, 이거 2020년 같아요. 그 뒤로는 10% 빠지고 대부분 회복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죠. 2026년도 10% 이상 하락이 있었죠. 네, 관세 때랑 이번에. 근데 올해 들어서 10% 상승한 상황이에요.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실적 발표가 빅테크들 마무리가 됐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실적 발표가 남았습니다. 8월 말에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엔비디아 전망이 상향 조정돼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게 됩니다. 라고 하면 반도체 업체는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안 나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실망감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조정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네, 8월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정의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이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실적의 상황을 보면은 AMD, 샌디스크 전체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 기대감이 너무 높은 나머지 실망 매물과 사이 실현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가 있었던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그런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조정이라고 함,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에 돈이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장의 영향은 나스닥 한 번 더 10% 이상의 하락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공포 탐욕 지수도 공포 구간 이렇게 다시 또 진입을 해주게 되겠죠. 반도체가 그래도 지금 하락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은 버텨주고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반도체가 최소 3% 하락한 거래일도 S&P 500 지수는 올해 평균 0.78% 하락에 그쳤다라고 해요. 이러한 매도세 속에서도 이 반도체가 빠지는 돈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스파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 약세는 다른 기술 부문의 강세에 의해 상세가 돼서 전체 시장의 이례적인 회복력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빅스 계절성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저희는 이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빅스가 좀 있으면 급등할 수 있다라는 통계적인 관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이 탐욕이에요. 그 전에 우리 그 공포를 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시장이 빅스가 급등하기 전에 현재 통계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상승의 폭은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이 공포감을 줄 것인지, 미국과 이란의 중동 갈등이 한 번 더 심화가 돼서 충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카드라가 나올 것인지, 이거 세 가지 포인트로 빅스의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현재 공포 탐욕 60점에 달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샀어야 되는 구간들은, 그쵸, 공포 구간, 반도체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 단독적으로 혼자 페닉셀이 나왔었던 극도 공포 구간에서 좀 과감히 물량을 담아야 되는 체력이 있는 게 현재 매우 중요한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빠르게 보시면 특별한 건 없었고요. 네, 마소 계좌 담았었던 쏙3 36%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거는 반도체 페닉셀 나왔었던 7월 29일 날, 7월 30일 날 95달러에 담은 물량이 감사하게도 수익을 보고 있고, MSFL 마소 2배도 예전부터 물량을 많이 모아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감사한 수익률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2배 계좌 보시면 MSFL 50%, AMZZ 10%, MBDL 6% 정도 수익 보고 있고요. MULL 21%, TSL 2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상태 보시면 현재 주식이 약 2억 6천, 현금이 약 6천 정도 있으면서 총 자산 3억 2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 선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 경우에 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 상단에 걸쳐서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재 공포 탐욕 60점이기 때문에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수익을 볼 확률보다도 상단에서 약간의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어서 손실 볼 확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벤트는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영향에 미치는 시장의 반응이 현재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고 하면 장대 양봉의 중간선 29,414포인트 5일선 지켜주는 것이 현재 중요하고, 저항과 지지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여기 제가 수평선 그은 장대 양봉 중간선에 지지가 많이 있었던 매물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선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우가 이 상단에서 살짝 맞고 떨어지면서 다우의 돈들이 스파이나 이쪽으로 다시 순환이 돈 느낌인 것 같은데요. QQQ 쪽으로 돈 느낌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다우가 잘 버텨주고 있고 스파이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QQQ나 반도체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의 윗선 부근 771달러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이 양봉의 중간선과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스파이와 다우가 먼저 신고가를 달성해주게 되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에 빠지는 돈이 소프트웨어나 빅테크 쪽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QQ가 다행히 장대 양봉이 밑선을 지켜주고 현재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렸던 것은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갭을 채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의 밑선을 지켜주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선 지켜주고 갈 것인지 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장대 양봉의 밑선 707달러를 지켜주고 이 양봉의 중간선까지도 소화해주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은 이 추세선 상단, 내려오고 있는 상단을 돌파를 해줘서 올라와 줄 것인지 이것이 현재로 QQQ를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단 부근은 현재로서는 721달러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보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다이버전스 계속 저항받았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50포인트 위로 올라왔다는 점이죠.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실리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거래량을 크게 실으면서 이 추세선 상단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신뢰성이 있는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도 반도체가 어제 장 초반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V자로 상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파해야 되는 저항 라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깔끔히 보시면 544달러에 계속 저항과 지지가 많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44달러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521달러, 여기 거래량 좀 들어왔었던 양봉의 윗선 521달러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과 21선도 530달러 부근에 겹쳐 있기도 하고요. 돌파는 544달러 1차적으로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나 현재 거래량 들어오는 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승 마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조적으로 지표 보시면 50포인트 위로 아리사에 올라오고 있고 스토크슬로우도 현재 고개를 들면서 과매수권 근처까지 영차영차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장기 지표인 NACD 또한 양의 막대기가 올라오면서 K값, D값, 골든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림 보여줄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면 현재 오늘 금요일 주봉 만들어집니다. 장대 양봉이 형성되고 있고 이렇게 상승장악 나오면서 그 전에 음봉을 다 잡아먹고 5주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1차적으로 반도체의 큰 희망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 5주선 534달러 위로 마무리해 주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조금 욕심 내봐서 이 장대 음봉 중간선 541 돌파 여부가 현재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봉입니다. 엔비디아 주봉이 그래도 상승장악이 나오게 되면서 이 그전의 음봉들을 다 잡아먹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승장은 어떤 걸 의미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
여기에 물려있고 횡보에 있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었고 여기서 매수한 분들께서는 대부분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물량을 떠받치고 현재로서는 222달러 돌파를 좀 기다리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의 중간선 고점 부근에서 하락 장악표 나왔었던 장대 음봉 중간선 222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오늘 엔비디아 주봉 형성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특징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지루하게 행보를 보여주다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잡지 못하게 띄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오늘 얼마나 행보를 했나요? 26년 5월 18일부터 현재 8월이니까 3개월 동안 행보를 보여주고 이렇게 상승장악형으로 올라오게 되니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잘 가주게 되니 매우 기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일봉상 보시더라도 위에 매물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를 해야 되는 라인은 이 라인, 이 매물대 222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상승 각도도 나쁘지 않게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라도 깨지지 않고 크게 올라가주고 있어서 222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330달러 돌파가 중요할 것 같고요. 315달러 이 양봉의 중간선 315달러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떤 그림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저점을 높이고 바닥을 확인하고 330을 거래량 크게 동반을 해주면서 올라가 주는 것 330이 돌파가 매우 중요한 라인 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크게 동반된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첫 번째 저항 받고 두 번째는 돌파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상승 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92달러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592달러 부근에서는 생각보다 매물이 많죠. 최대 매물대에 쌓여 있기 때문에 552달러 돌파가 중요하다. 그래도 상승하는 각도가 나쁘지 않고 이 양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어서 현재 나쁘지 않고 메타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봉이 형성이 되죠. 오늘 주봉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이라 580달러 위로 마무리되면서 약간의 관통형 느낌으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고요. 그 위에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이 추세선 하단 지켜주는 거 추세선 하단은 여기 맞아요. 24년 1월부터 쭉 그었고 의미 있게 장대 양봉 나오면서 반등해줬었던 매우 신뢰성 있는 추세선 하단이기 때문에 추세선 하단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하다. 지금 버텨보면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벳은 주봉이 형성되는데 이 양봉의 윗선 356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 일봉상 현재 여기 약간 갭을 채우고 올라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장대 양봉의 윗선 356달러 이탈되지 않는 것 또는 삼각세기에 올라오고 있는 추세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 현재 중요할 것 같습니다. 356달러 체크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여기 살짝의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316달러 돌파해주게 되면서 5일선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 그래도 최대 매물대 여기 쌓여있기 때문에 316달러 이 라인들 313달러 소화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죠. 반도체에 빠지는 돈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대장 중에서 마소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각도라든지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양봉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위에 매물대 살짝 있긴 한데 옛날 매물대기도 하고 1차적으로는 오늘 497달러 여기 매물대들을 약간 소화해주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주봉상 장대 한번 길게 올라왔고 매물대도 여기 508달러 부근까지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좀 오늘도 마소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저항받았던 이 매물대 소화해주고 양봉으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마소의 주봉 형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이대로만 끝나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508달러 장대 음봉이 윗선 한 기대해볼만 하겠죠. 아마존은 이 장대 양봉의 윗선 271달러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존 CEO 내부자 매도 소식과 함께 약간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일봉상 오늘 272달러 깨지지 않는 것 장대 음봉의 밑선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촘촘하게 보면 271달러 거래량 크게 동반되면
오르내리면서 갭을 띄었었던 양봉의 윗선 이탈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일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